오늘은 2021년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준석이가 내가 조용히 후보가 뜨든가 경선 분위기 방해하면 계속 비판할 것이라고 말은 점잖겠지만 찬물 뿌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찬물을 뿌리겠다고. 자기가 간섭하겠다 이겁니다.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진영 전체에서 경선 분위기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정신도 못 차릴 뿐더러 아주 심술까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일부 대선주자 캠프 인사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자신을 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주 고단수의 그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꺼내 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입장에서 그래도 대표란 말은 하고 싶은 모양이죠. 당대표 입장에서 5%로 차이로 질 수도 있겠다 얘기한 것. 그랬더니 대표가 뿌락치냐부터 해서 왜 찬물 끼얹냐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찬물을 계속 끼얹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아주 심술 어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치기 어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주장했던 거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앞으로 크게 말썽을 부릴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정도 봤으면은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당대표를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권한을 위임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내에서 자기가 계속 경고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입니다. 후보가 뜨려면 대표가 조용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참 떠들 때 윤석열 총장이 막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등으로 막 내려갔는데 이자가 한 1주인가 2주일 정도 조용하니까 제대로 탁 올라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준석이 때문에 뜬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나오고 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뜨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들이 아주 신이 났죠. 야권 단일화가.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겁니다. 이 이준석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대표가 됐을 때 이거 역선택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 역선택 조항을 반대하는 소위 이 유승민, 이준석은 바로 그러한 역선택, 바로 이번에 역선택이 되면은 반드시 윤석열 총장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윤석열, 최재형은 완전히 데미지를 받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 중심을 자기가 입장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오로지 자기 정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대선 후보 등등 이런 그 야욕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정말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 공천이 있는데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아니 당연히 대선 직후 지방선거에 자기들이 간다면 그런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정치인들의 속성이죠. 근데 자기는 정치하면서 남들은 정치적인 마인드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런 그 아주 정말 노예하고 기성정치인 뺨칠 정도 나쁜 면에서 밝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당대표가 행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기에 유력한 분들에게 기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선택이 옳을지는 내년 6월에 가서 봐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젊다는 건 아주 참 변화를 하고 뭔가 신선하고 해야 될 사람이,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고 심술, 심통, 오기로 꽉 차 있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기 정치를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참 정치 더럽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럽게 정치 배웠다는 얘기가 이준석에게 타이틀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정치를 배웠다.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이 최근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달 가까이 갈등을 겪었던 윤석열 총장 캠프 인사들을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캠프 인사들을 향한 것, 이준석은 처음부터 윤 총장이 바깥에 있을 때부터 빨리 입당을 해라 해가지고 입당을 해서 잘 모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쪼아대고 경선 버스 타고 자기 밑에다 두려고 손을 흔들어대고, 세상에 당대표가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대선 때 당대표가 누구였다는 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대표는 대선 후보를 위해서 밑에서 일을 받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자는 스타의식이 강해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대선 후보를 거느리려고 합니다. 바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대선 후보가 나오면은 이제 당대표는 11월 달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는 모든 당권을 이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와서부터 대선 후보를 위해서 대선을 잘 치르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밑에서 보이지 않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일을 열심히 정말 멸사분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이사는 매일 TV 나가 SNS 써대 정치적 계산하면서 매일 써대는 SNS 정치를 하지. 그 다음에 당에는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폼 잡고 이렇게 따르릉 하고 그런 나가는 그런 짓은 할지 몰라도 당문 안 보고 매일 라디오, 텔레비 뭐 이런 데만 나갑니다. 그래서 충고들을 많이 한 겁니다. 말 좀 조심하라. 첫째, 그런 매체에 대해서 너무 해가지고 과거에 정치평론가짓 하지 마라. 당대표를 해라. 이렇게들 충고를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겠습니까? 자신과 당을 흔드는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침묵하지만 않겠다. 찬물을 끼얹겠다. 이게 지금 어저께 언론에 대놓고, 많은 언론에 대놓고, 특히 광주방송, 그 광주 호남에서 표를 지금 견인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야당 입장으로서, 후보들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 광주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 녹화가 돼가지고 전 지방방송, 지역방송에 다 나가게 돼 있는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하고 특정 후보 측 인사들의 설전이 이제 계속되면은 경선 잡음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빨리 이 당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만이 치유의 길입니다. 정권 교체의 장애 요소가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이준석이가 장애 요소가 되었으면 우리는 아이러니라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해봐야 5% 진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태도, 우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특정 캠프를 겨냥한 게 아니다. 또 말을 슬쩍 또 이렇게 바꿉니다. 이 언론사에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아주 교묘한 그 말법입니다. 잔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의 대도를 걷는 그러한 정치적 공식이 아니라 잔꾀의 공식에 의해서 머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런 발언들 좀 점잖고 좀 묵직하고 대선 후보를 위해서 좀 헌신한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준다면은 지가 오히려 앞으로 정치적 어떤 메리트를 받을 텐데 지금 국민들은 그를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게 커가지고 정치적으로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다음번에 껐덕거리는 거 미리 잘 빨리 알아차려서 다행이다 라고 한숨 짓는 국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대표하고 윤 전 총장은 통화 녹취록 공개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건이 얼마나 그 통화 녹취록 공개 사건 또 뭐 뭡니까 원희룡 지사하고의 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녹취록 얘기했으니까 네가 녹취록을 까야지 까 6시까지 까봐 하니까 까질 못했습니다. 그 부분만 딱 자기가 각색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인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자기 유리한 부분 그 말만 앞뒤를 딱 빼고서 딱 발표했다가 끝내내질 못했습니다. 왜? 그것이 터지면은 그 앞뒤를 하면은 스스로가 이 대표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사장될 테니까 말이죠. 오죽해서 탄핵 발언이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설들이 밖에서 국민들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캠프에서 한 게 아닙니다. 캠프에서 뭐 탄핵 발언이니 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설 나왔다고 이 윤석열 캠프를 지목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탄핵 발언은 밖에서 정치평론가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를 크게 야기시킬 것 같다. 그에 맞아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한 발 물러서고 최고위에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설도 그렇게 된 겁니다. 밖에서 정치평론가들 또는 언론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필요하다. 두 사람 갈등이 뭐 격해진다. 뭐 윤 총장한테 윤 총장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건드리는 자는 이준석이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왜?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얘기,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까마귀가 짖어대는데 거기 같이 응수해서 뭐 하느냐. 나는 조용히 그래 많이 흔들고 많이 쪼아봐라. 그냥 막 묵묵히 참고 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준석이가 가만히 있는 윤석열을 계속 쪼아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내려가죠. 그러다가 이 대표가 사과를 하고 조용하니까 당내 분란이 좀 조용해지니까 2, 3주 좀 조용했죠. 조용하니까 또 지지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지지율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 장본인이 바로 이준석이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분란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갈등을 봉합하자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또 분탕질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 공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급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자기의 목표인지 이준석의 목표인지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빨리 이준석을 이 당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비대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은 최고위원회가 위임을 받아서 당대표의 권한을 최고위에서 위임을 받든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철딱서니 없이 찬물을 끼얹겠다고 그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인터뷰를 합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 하더라도 그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옛날 35세, 36세는 육군 중장, 대장, 참모총장이 나온 나이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중견 간부 이상 이사급들 똑똑한 사람들 다 36세 이상입니다. 그 나이 30대 후반 아주 똑똑한 명석한 이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이면은 좀 성숙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나이가 어리면은 어리다는 그것으로만 자꾸 시기를 부리려 한다면 그래 그야말로 유치한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권 교체가 당면 과제입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되면요 암흑입니다. 딱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암흑기, 암흑기가 암흑 고정기로 가버리면 끝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끝납니다. 국민 여러분, 단단하게 야권 단일화.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될 때는 될 사람한테 밀어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준석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정권 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5% 진다고 당대표란 자가 말을 하면서 사기를 꺾어버리고 당을 분열시키고 당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관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찬물을 끼얹겠다고 얘기합니다. 심통 부리겠다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떠오릅니다. 이런 자들은 다 징벌될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이 징벌하겠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